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쇼의 문장들. 조지 버나드 쇼. 1856년 7월 26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성악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음악, 오페라,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을 자연스레 익혔다. 1871년 학교를 떠나 독학으로 배움을 이어나갔다.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 살지 않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몰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고 평가받는 문학의 거인 버나드 쇼. 그는 100세 시대인 지금도 결코 적지 않은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극작가, 소설가, 음악과 미술 및 연극 비평가, 사상가, 연설가, 논객, 사회개혁가, 정치활동가의 삶을 살면서 60편이 넘는 다양한 희곡과 소설, 수많은 평론과 에세이, 논문 등을 남겼다. 또한 25세였던 1881년부터 죽을 때까지 확고한 채식주의를 고수했고 58세와 83세에 발발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버나드 쇼는 성악가이면서 다양한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음악과 오페라, 미술 등을 접하고 익혔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제였던 친척과 가정교사에게 라틴어 등을 배웠으며 9살부터 15살까지 학교를 4군데나 옮겨 다녔다. 당시 학교와 교사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던 버나드 쇼는 학교를 감옥이라 표현했고 학생으로서의 쓰라린 경험은 정규 교육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다. 그가 교육 자체의 효능을 믿으면서도 정규 교육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20살에 어머니가 있는 런던으로 떠난 그는 영국 박물관의 독서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가 1879년부터 쓴 5편의 소설은 처음에는 모두 출판을 거절당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출간될 수 있었다. 소설에서 쓰라림을 맛본 그는 포기하지 않고 희곡으로 방향을 전환해 첫 번째 희곡 호라비의 집을 필두로 죽기 직전까지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낭만주의 시기에는 감상적인 멜로드라마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사회 문제가 다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지만 버나드 쇼가 활약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예리하게 제시되곤 했다. 버나드 쇼는 피그말리온과 참령 바버라 등에서 보듯 빈곤의 문제 및 여성의 권리와 독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사회계층의 부당함을 부르짖으며 변함없는 의지와 열정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노동 조건과 삶의 여건을 확보하게 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당시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는 게 여자의 일이고 되도록 오래 미혼 상태로 있는 게 남자의 일이라는 생각이 당연시 되었는데 버나드 쇼는 피그말리온의 일라이자를 자신을 만들어준 주인과 사랑에 빠지는 신하소 갈라테이아가 아니라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완벽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그려냈다. 니체의 초인 사상 및 스페인의 전설적 인물인 돈 후안을 등장시킨 대작 인간과 초인에서는 초인을 낳기 위해 타고난 생명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남성과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버나드 쇼는 1880년대부터 다양한 매체에서 음악, 미술, 연극 분야의 평론가로 맹활약했으며 경제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883년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심취했고 1884년에는 점진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페이비언 협회에 가입했다. 버나드 쇼는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오른 끝에 1925년 69세의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면서 그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뛰어난 시적 아름다움이 스민 날카로운 풍자로 이상주의와 인도주의를 오가는 그의 작품을 기리며 버나드 쇼는 83세였던 1939년에 영화 피그말리온으로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상과 아카데미상을 모두 수상한 최초의 작가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수 밥 딜런이 있을 뿐이다. 1886년 5월 노동절의 유래가 된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이 일어나자 버나드 쇼는 무정부주의자들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자 했다. 그 때문에 많은 작가들과 접촉했지만 이름난 작가 중에 서명에 응한 사람은 오스카 와일드가 유일했고, 이를 계기로 버나드 쇼는 그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면서 그를 각별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훗날 오스카 와일드가 퀸즈베리 후작과의 소송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버나드 쇼는 그의 석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서명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버나드 쇼는 차선책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평론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을 언급했다. 버나드 쇼는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작품 쓰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젊고 진취적인 기상과 타고난 활력으로 원로 작가라는 말보다 원로 소년이라는 호칭이 훨씬 잘 어울렸던 작가였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을 방문한 한 유명 여배우를 배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공연이 마음에 들었나요? 버나드 쇼의 작품과 아이디어, 생활 방식 및 팬들을 지칭하는 쉐이비언이라는 말이 그의 생전에 일찌감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었는데, 쉐이비언은 쇼의 라틴어 표기법인 사비우스에서 온 말이다. 버나드 쇼의 전기작가 헤스케드 피어스는 그의 방대한 전기에서 버나드 쇼의 유머는 그의 캐릭터를 줄기삼아 피어난 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피어스는 쉐이비언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버나드 쇼는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위대한 캐릭터를 창조한 적이 없으며 그 자신이 희귀한 창조물이자 위대한 캐릭터였다. 그의 유머 넘치는 건강함은 한 시대를 환히 빛나게 했으며 역사는 그 시기를 쉐이비언의 시대로 기억할 것이다. 버나드 쇼의 문장. 내 삶은 공동체 전체에 속해 있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삶 자체를 즐긴다. 나에게 삶이란 잠깐 타고 마는 촛불이 아니다. 삶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빛나는 횃불과 같다. 나는 그것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넘겨주기 전에 되도록 밝게 타오르게 하고 싶다. 내가 소진되고 죽어서 마침내 폐기되어 나보다 낫고 더 영리하고 더 완벽한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행복은 절대 나의 목표가 아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아편 한 대나 위스키 한 잔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혼수 상태를 허용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건 나의 취향이 아니다. 꿈에서는 두세 차례 아주 강도 높은 혼수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나는 전혀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다. 냉소주의자가 인간의 타고난 선함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면 말이다. 나는 또한 비관론자도 아니다. 비관론자가 인간의 덕성이나 삶의 가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뜻한다면 말이다. 나에게 특별한 단 하나의 목표는 따뜻한 감정들을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라나가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냉정한 가운데 다정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다. 감상적일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나는 어떤 것에서도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내 생각들을 입증하고자 애쓰느라 소중한 시간만 허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양심의 가책과 의무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진실과 명예는 더 이상 어른들이 착한 척하기 위해 애쓰는 표현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게 찾아온 변화는 내 안에 생겨난 도덕적 열정이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도덕적 열정이야말로 유일한 진짜 열정이다. 이전까지 내 안에 있던 다른 열정들은 무익하고 목표가 없는 것이었다. 단지 유치한 탐욕과 잔인함, 호기심과 공상, 습관과 미신에 지나지 않았고 성숙한 지성이 보기에는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불꽃처럼 빛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은 스스로 빛난 것이 아니라 새로이 탄생한 도덕적 열정의 빛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도덕적 열정은 다른 열정들의 고귀함과 양심과 의미를 부여했고 욕망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을 목표와 원칙을 가진 것들로 체계화했다. 나의 영혼은 그러한 도덕적 열정에서 태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많은 역할을 연기한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현실적이거나 덜 현실적이지 않다. 내 영혼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나 자신이라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면서 당신이 내게서 보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그리고 비상시에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나는 성공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은 나에게로 와서 숨을 먹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바이런과 디킨스와 키플링에게 성공이 찾아왔을 때처럼 말이죠. 내게 찾아온 것은 거듭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실패를 이겨냈을 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려서 실패나 성공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버나드 쇼의 문장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